여보세요? 나 아는 동생이 박사과정 이제 끝나가는데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지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네. 그래? 전공이 뭔데? 광고. 그럼 우리 쪽이네. 우리 쪽. 한국에서 직장 경력도 많이 있는 친구라서 막 고민을 엄청 하는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겠지? 그치? 근데 뭐라고 하려고? 안녕하세요.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 지난주에 이어 교수 직업에 대한 진짜 배기 토크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교수 직업이 개꿀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네. 교수 직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랄까, 아니면 단점이랄까. 저희가 이 직업에 종사한 지 약 10년 이상이 되어 가는데, 일을 해본 결과 이런 점들은 별로더라 싶은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김이 생각하는 교수 직업이 별로인 이유, 넘버 원은 뭘까요? 제가 꼽은 넘버 원은 박봉이다. 사실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전공에 제가, 따라서 제가 다르고, 너무 크게 웃었죠. 네, 맞습니다. 박봉이다. 전공에 따라 다르고, 랭크에 좀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전공 중에, 저희보다 적게 받는 전공, 이게 미국에서는 한국은 어떤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전공에 따라서 월급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보통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 전공은 한 요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라는 게 있는데 저희 지금 홍김이나 저 광김이나 저희들의 분야는 요 정도의 샐러리가 있는데 월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비즈니스나 이렇게 돈을 만지는 그런 전공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죠. 근데 아무튼 이거는 지극히 저희 커뮤니케이션 이 전공에 한한 건데 좀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공립대학 퍼블릭 유니버시티들의 교수 연봉은 사실 그 한 1, 2년 전해까지의 정보는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교수들 이제 잡이 포스팅되는 그런 사이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중에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모든 주의 웬만한 학교들의 그 셀러리 서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평균 샐러리가 어떤지 랭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메이저마다 너무 편차가 커서 사실 그게 정확하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대충의 샐러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저희 학교 타우슨 유니버시티를 찾아보니까 그 조교수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이제 샐러리겠죠. 7만 불대, 7만 불대 정도고요. 그리고 부교수,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들은 8만 불이 조금 넘고, 그리고 이제 풀 프로페서 같은 경우에는 10만 불이 살짝 낮은 한 9만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미국 대학의 리서치 스쿨이 있고 연구 중심 대학이 있고 티칭 스쿨 즉 그 가르치는 그 중심이 되는 대학들이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타우슨 유니버시티는 티칭 스쿨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메릴랜드 시스템 안에 이제 플래그십 학교인 메릴랜드 주립대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칼리지 팍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 정보에 따르면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그러니까 조교수가 거의 10만 불 가까이 엔트리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평균화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이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어소시에이트도 이제 한 10만 불 정도 그리고 풀 프로페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15만 불이 살짝 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그 티칭 스쿨과 리서치 스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메이저에서도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씩 이렇게 랭크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연봉을
지금 현재 인더스트리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완전 헉하는 숫자죠. 그 친구들과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그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뭐다? 우리는 방학이 있고 우리는 12개월 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티칭을 또 하게 되면 10,000불 정도도 벌 수는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포장을 하긴 하는데 결론은 박봉이다. 처음에 광김이 얘기한 것처럼 박봉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개념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 저렇게나 많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저희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나는 박봉이야 뭐 내가 10만 불을 벌어도 박봉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니까 그 정도로 다른 전공에 비해서는 아니면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이렇게 자유로움이 많이 주어지는 반면에 돈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받는 수익들도 있어요. 뭐 아까 여름 티칭이라든가 이렇게 겨울 티칭이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가르치게 되면 그거는 월급 플러스 저희 더 받는 돈들도 있기 때문에 딱 그런 연봉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랜트 펀드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서 나오는 부수익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서치 스쿨로 가면 그만큼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압박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돈을 그렇게 막 저희 티칭 스쿨에 있는 교수들만큼 막 박봉으로 막 하지는 않는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 지인들 중에서도 사실 리서치 스쿨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막 자기 연봉을 다 공개하고 다니시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얼마 받는다고 또 막 얘기하고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거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저희 둘의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뭐 이렇게 다른 분들도 다 이 정도는 받는다라고 저희가 단정을 할 수 없다는 점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유, 교수 직업이 싫은 이유. 연구 중심 대학에서는 연구 실적과 외부 그랜트를 받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심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주립대학이고 저희도 이제 아직은 크게 연구 중심 대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가 정년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희도 매년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쫓아내기 위해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좋은 실적을 할 경우에는 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보너스 같은 것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건 뭐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연구 실적이나 아니면 외부 그랜트, 그러니까 저희가 그랜트가 내부에서 주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주는 것도 있는데 내부에서 주는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긴 한데 외부 그랜트는 굉장히 경쟁력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연구 중심 대학에서 요구하는 스탠다드나 요구하는 조건이 좀 까다롭고 높은 경우에는 이 외부 그랜트를 받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몇 분들도 이게 그랜트 받는 게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뭐 여러 리비전을 거쳐서 다시 제출하고 한다고 해도 언제 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저 추가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대학에서 그 테뉴어를 받을 때의 조건이 외부 그랜트를 꼭 받아와야 되거든요. 중요한 어느 학교는 이제 제출을 한 것만으로도 너 그래 열심히 했구나라고 인정을 받는데 저희는 제출한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뭐 나중에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게임이나 VR, AR, 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이렇게 혼합형 그런 최근 테크놀로지를 많이 연구하는데 그런 걸 제가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해서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외국 회사와 같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뭔가 그랜트를 낸다는 게 그래야 받을 확률도 높은데 그것 때문에 거의 매일 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아무 교수님들, 외국 교수님들한테 그 프로필만 보고 막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회사에도 막 게임 회사 같은 데도 막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함께 작업을 해보지 않겠냐. 뭐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외국인으로서 특히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동양인으로서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 직업이 싫은 이유 세 번째. 늘 마음과 머릿속이 바쁘다. 이것도 좀 생각해보면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 특히 어떤 이렇게 창의적인 직업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9 to 6 아침 9시에 나가서 6시에 퇴근해도 24시간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만 하면 어쨌든 몇 년 강의를 하다 보면 같은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데 매년 연구에 대한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계속 이런 연구를 해볼까 저런 연구를 해볼까 이런 면에서 마음과 머릿속이 좀 바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점이 뭐 굳이 뽑자면은 교수 직업이 싫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9 to 5 이 직업 패턴을 선호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게 내 삶의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교수 직업이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